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11월 9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선, FOMC 등 이렇게 두 가지 큰 이벤트를 앞둔 한 주였는데요. 근데 월요일에는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만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그리고 큰 일정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주간으로 코스피는 0.74 그리고 코스닥은 1.97% 상승하며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일간 상승률을 볼 때도 수요일에 트럼프 관련주가 20종목까지 모이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상승률로 30개 종목을 정리하였을 때 이런 미국 대선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슬라,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많이 묶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14종목까지 묶이면서 이렇게 미국 대선이 이번 주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재료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 대선 관련주는 7월 중순에 있었던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부터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그때 한번 부각을 받고 조정을 받다가 이번 선거 일정에 가까워지면서 재차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가량 상승, 눌림, 재차 상승하는 패턴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관련 미국 대선 관련주에서 확산이 일어난 것이 하나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가 크게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이런 캠페인을 일으키면서 기존에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면 이번 주에는 DYD 그리고 SG라는 종목이 크게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로 기존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번 주에는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관련주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스크 트레이드로 확산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확산이 일어난 것은 선거 기간 내내 이런 일론 머스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선거 당일에 이렇게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장중 4% 정도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장중에는 이런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가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장마감 때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일간 상승률에서 수요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 가상화폐 그리고 동문설이 있는 일신석재 그리고 기존에 움직였던 남북경협 관련주에서 인디에프까지 이런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날에는 테슬라가 4%만 상승을 하였었는데 이런 트럼프 당선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장이 모두 3% 이상 가까이 상승을 하였었고 테슬라는 14%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트레이드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이러한 것들이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는 우주항공 그리고 스타링크 관련한 통신 관련주까지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간 상승률에는 우주항공 그러니까 스페이스X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테슬라 관련주들 그리고 스타링크 관련한 통신 관련주까지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럼프 가족 사진이라고 손녀딸이 찍어서 올린
트위터에 올린 것인데요. 근데 트럼프 1기 때 가족들이 주요 관직에 섰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런 가족 사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정책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트럼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로 점차 확산된 것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일간 상승률에도 들었고 주간 상승률에도 포함된 조선 관련주에서 현대힘스 그리고 하나오션이라는 두 종목이 이런 트럼프 관련주로 묶이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조선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으로는 목요일 오전에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이 통화를 하였을 때 미국 조선업의 이제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부각을 받으면서 조선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선 관련주는 이전에 7월 27일 이때 주간 상승률에서도 트럼프 관련주로 부각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트럼프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을 필 때 이제 신재생 쪽보다는 화석연료 중심으로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중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북미로 운송할 때 운송하는 운반선 발주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선 3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조선 관련주가 움직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이 있던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상승률에서 한번 살펴볼 업종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단일 업종으로 이렇게 5종목까지 부각을 받으며 우주항공과 똑같이 이렇게 5종목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간 상승률에서 볼 때도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재차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기존의 IRA 그리고 민주당, 해리스 트레이드 성격을 띠면서 트럼프 관련주가 재차 엄청 상승을 할 때 이런 반대급부로 부각을 받으며 수요일 2차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볼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한 게 2차전지 관련주인데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DS 단서 이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8종목 가까이가 5%대 이상으로 가까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해리스 트레이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할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다시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간 상승률에도 5종목이 포함되었었는데 그에 대한 재료들을 여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은 약 94%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리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공장과 이제 생산 설비를 인수를 완료하였다라는 재료와 함께 그리고 대기업에 수산화 리튬을 약 48톤 정도 출하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9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을 하였다라는 재료는 지난주에 DS 단석이 약 1조 정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재료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실체가 없던 이런 리튬 사업에서 실질적인 국내 종합무역회사랑 이런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하이드로 리튬이 약 90% 정도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요. 그러면은 국내 종합무역회사는 어떤 기업일 수 있을까라고 조금 추려볼 때 삼성물산이나 포스코인터, LS인터가 리튬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에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로 약간 바닥에서 반등을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언급의 배경으로는 현재 리튬 이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호주나 칠레 투자를 보류하면서 이제 공급을 줄여서 리튬 시세를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번 주에 마이너스 0.62%로 마감을 하였지만 이렇게 이틀간 크게 상승을 보였던 것도 이런 리튬 가격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움직였던 것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KOMIS라는 사이트에서 리튬 가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더니 그래도 이번 주에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을 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전주 대비해서 약 2.84% 정도 상승을 하였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이렇게 반등을 보였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리튬 포어스 등 이런 리튬 관련주가 움직인 배경으로 실질적인 리튬 가격의 반등 그리고 계약 체결 그리고 에코프로의 이제 컨콜에서의 발언 등 이런 것들이 묶이면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하였던 2차 전지 관련주의 자이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글은 이번 주에 약 81%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가전, 캠핑용품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근데 기존에 한 7월 달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런 미국에서 LFP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이제 양산할 계획이다라는 재료들 때문에 이전 재료들 때문에 이번에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미국 현지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ESS 그리고 LFP 이런 키워드들을 가진 자이글이 왜 81%나 상승을 하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비전 웍스라는 종목도 이번 주 금요일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간으로 봤을 때 약 32%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합병 상장주로 9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었습니다. 9월 달에 상장한 후에 이번 주 금요일 LG에너지 솔루션이 리비안과 약 8조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런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순환매를 돈 이 종목보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재료를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는 8조 규모를 계약을 체결을 하였었는데 이전에는 어땠는지 이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7월 달에는 르노와 4조 원 그리고 벤츠랑은 10월 달에 8조 그리고 같은 10월에 포드랑은 약 13조 원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8월 달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준 다음에 저점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의 대장주로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을 더 체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의 연장선에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원래 떨어졌었는데 금요일에 반등을 준 요소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IRA를 폐지를 하려고, 그리고 전기차를 이렇게 법안을 해지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배터리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럴 것을 폐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IRA가 이제 자국주의나 그런 정책을 할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 기조를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IRA 수혜를 받는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인 점도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고관세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미 북미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아마 이런 유리하게 트럼프가 이렇게 집권을 하여도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금요일에 다시 재차 부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자익을 또한 북미에 지금 진출해서 자이셀이라는 합작법인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 테마로 저시총인 종목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머스크 트레이드인데요. 이번에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통신 이런 업종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테슬라도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함께 5종목이나 묶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현재 배터리 자체 생산을 2020년도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였었고, 기가 팩토리에서 이제 텍사스에서는 4680 배터리를 생산 중이고, 그리고 현재 LFP라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것이다 라는 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델 Y나 사이버 트럭을 생산 중이고, 현재 로보택시, 최근에 발표된 로보택시 사이버캡도 생산 예정인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채용 사이트에 이것을 담당할 엔지니어를 뽑겠다라는 공고까지도 발표를 하였었는데요. 이 LFP 배터리는 지난번에 주간 거래 대금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에는 이런 코발트가 들어간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 대비해서 성능이 좋아서 많이 채택을 하고 완성차 업체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가 이런 가격도 코발트 대비해서 철이 싸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현재 글로벌 LFP 침투율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인데요. 이러한 기조 속에서 테슬라도 LFP 관련된 그 인사를 채용하겠다라는 재료까지 있으면서 이번 주에 이런 자이글이 LFP 관련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을 받은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LFP 배터리 생산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에도 LFP 배터리를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서 이제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사업은 이런 일론 머스크 사업들이 이렇게 다 부각을 받았던 것 대비해서 덜 부각받았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료 측면과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석되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2차 전지 업종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주간 상승률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